안녕하세요.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직장인 분들께서는 일 잘하고 계시고요. 또는 공인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잘 공부하고 계신가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통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메일이나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예전하고 좀 달리 최근에 공인노무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인사, 노무 또는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먹고 사는 수단으로서 또는 뭔가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벗어나는 수단으로서 또는 프리랜서, 사업을 하는 수단으로서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공인노무사는 어떤 자격증적인 매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붙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고민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노동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죠. 네. 이제 월급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라든지 또는 주식의 가격 또는 비트코인 이런 거에 지금 등락폭을 보면은 사실 직장인의 월급은 매우 좀 부질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시드머니는 중요하니까 일은 계속 해야 되는데 예전만큼 좀 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이 노동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왔고, 이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인생직업TV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직장인 분들 또는 많은 분들께서 이 노동을 조금 더 이왕이면은 즐겁게 하고 조금 더 내가 회사를 떠나서 나의 온전한 시간과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하는 이 수단으로 공인노무사를 많이 공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인노무사가 다른 것보다 조금 진입장벽이 낮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1차 시험이 조금 쉽다든지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좀 다소 좋은 점, 준비해도 괜찮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뽑아 봤어요. 첫 번째는 이 문과생이 또는 인문계 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상대적인 준비도가 낮아졌다는 부분을 좀 뽑고 싶습니다. 네, 상대적 준비도라고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취업이나 이직, 인사노무 자문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 정말 많은 자기개발, 거의 자기 혁신이 필요한 분들이 이 문과, 인문계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지금 수많은 이 데이터도 배워야 되고 빅데이터도 배워야 되고 이걸 다루기 위한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지금 문과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만 하는 시기에 와 있는 거죠. 파이썬, R, 통계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전공자가 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인문계 분들도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이제 회사 내에서 되게 좋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놓여지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도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럴 거면 이왕이면 인문계의 그런 사회과학적인 인사이트라든지 다양한 지식들을 차라리 공인노무사를 취득하거나 문과생이 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고급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넘어 거의 자기 혁신에 대한 챌린지를 받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지금 자기 혁신에 가까운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면 공인노무사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준비도가 다소 낮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좋은 점은요, 저는 MZ세대에게 잘 맞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MZ세대 분들이 회사 내에서 수직적으로 승진하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임원이 되겠다, 이렇게 꿈꾸는 분들은 매우 드물죠.
내가 원할 때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일 안 하고, 내가 먹고 사는 방법들은 회사가 아닌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필요하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잠깐 퇴사했다가 여행 갔다 오고 다시 일하고, 이런 식의 일의 리듬감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MZ세대가 많고, 미국에서도 역시나 파이어족이 대세가 되고 있죠. 대세가 되었죠 이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인노무사는 직장 생활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고, 좀 지겨우면은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중간 형태인 프리랜서를 해볼 수도 있고, 또는 강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일감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보다 조금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기계화가 좀 덜 된다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냐, 또는 변호사 또한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공인노무사 업무를 하면서 상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곳에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고,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의 문제,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를 어떻게 중간자 입장에서 해소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또는 최근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을 근로자성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 사회의 맥락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가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더 고부가 가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다소 기계화에 따라서 뭔가 없어지거나 하는 직업의 공인노무사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실제 제가 10년 정도 일해보면서 제 업무가 기계화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한 20년 정도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 기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훨씬 더 창조적인 인사 노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에 대해서 좋은 점 3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제 알겠다, 공인노무사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송노무사님, 혹시 어떤 점들이 붙기 위해 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주요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일해보기입니다. 일해보기. 제가 주변에 있는 다양한 합격자분들과 불합격자들을 검토를 해보니까요, 일단 같은 시간을 공부했더라도 실제 일을 해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현격하게 합격 시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 공인노무사가 배우는 것들 중에 근로계약서라든지 또는 근로시간이라든지 휴게 또는 휴가 또는 다양한 휴일 등 사실 헛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들부터 단체협약까지 실제 일을 해보지 않으면 다소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에 보면 직장인분들이 되게 빨리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 어떤 것들이 작용했냐면, 직장 생활 하다 보고 내가 근로계약서 써보고 휴일도 알아보고 내 휴가도 알아보고 내 권리들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조직 내에서 발의도 해보고 내가 수급도 받아봤다면 훨씬 더 노무사 공부에 대한 이론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대학생분들, 특히나 일을 안 해보신 대학생분들은 생각보다 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노동법이라든지 인사 노무적인 지식들이 다소 현직자 대비해서 피상적이다 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다면, 먼저 좀 아르바이트라든지 특히나 2, 3학년 대학생분들은 일을 좀 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직장 내에서 공인노무사를 같이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께서도 훨씬 더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풍부한 노동법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해보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물리적인 시간 확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왔는데요. 일단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다면 합격자에 준하는 이론들에 대한 습득과 암기가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이 같은 10시간 또는 12시간 정도를 투입을 하더라도 훨씬 더 빠른 암기,
그 다음에 훨씬 더 빠른 이해, 훨씬 더 빠른 현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합격자분들 또는 다양한 공부 방법에 대한 이론들을 좀 암기하시거나 먼저 숙지하셔서 공부에 이제 뛰어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든지 또는 두문자 암기법이라든지 실제 다양한 이제 암기 기법들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내가 같은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나만의 원 베스트 웨이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많은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노무사님은 혹시 이제 어떤 강사를 수강하셨습니까? 어떤 강사 추천합니까? 이렇게 요청 오셨는데 제가 사실 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저만의 좀 독특한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 과목당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한 5명 정도 평균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정말 많이 들은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뭐 한두 분 정도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최종 공부를 하는데 저는 5명 정도를 듣고서 저만의 비법들 또는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나갔어요. 제가 합격을 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저는 다른 분들보다 청각적인 이 습득에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저는 눈으로 읽는 거라든지 제가 말하면서 익히는 것보다 누군가 말해주는 거를 저의 귀를 통해 들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이 되는가를 항상 살펴보시면서 최적의 공부 루틴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실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과정에서도 다양한 뭔가 이론에 대해서 mp3로 들으시거나 또는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주무시기 전에도 눈을 감고 청각을 활용해서 습득을 계속적으로 하고 주무시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마인드 관리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본업을 하시면서 또는 직장생활, 대학생 업무하면서 이렇게 마인드까지 관리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의 업무를 하면서 또 하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SNS를 통한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한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삶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SNS에 가보면 정말 휘황찬란한 정말 행복한 사진들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나를 잃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신과의 싸움을 집중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저에게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다양한 여러분들만의 좀 평온한 방법들을 찾아서 마인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단 공인노무사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또 여러분들의 성과가 더 잘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행복과 풍요 그리고 성과가 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노동의 가치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전하면서 다양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